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 할 것은 책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84페이지. 수요 공급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큰 3번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있죠. 요거 모르면요, 우리 속된 말로 앞 시간 했던 거 이번 시간 할 거 있죠. 그냥 아예 포기하라고.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얘가. 거의 아마 수요 공급은 거의 90분의 2 지분은 항상 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어떤 내용이 답을 잘 모르죠. 그냥 무조건 어차피 여기 찍으라고. 얘가 답을 거의 대부분 잡아가니까. 자, 일단 정리해 볼게요. 이 말입니다. 곡선상의 이동. 이 말과 곡선 자체 이동.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곡선 상의 이동 같은 말이 뭐냐? 같은 말이 수요량 공급이면 공급 양의 변화 이 말 뜻이에요. 자, 곡선 자체 이동 같은 말이 뭐냐? 수요, 공급, 곡선의 변화 이렇게 쓴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 가끔 보니까 이 말을 빼버리면 곡선의 이동 쓰게 돼요. 요거 빼버리면 뭐 있습니까? 보통 거의 대부분이 빼버리는데 그냥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 쓴다고. 그럼 이 문제 푸는 방식은 뭔가 하면 요거요. 반드시는 뭐 있으면 요 말 들어야 돼. 상. 또 양이란 말이 들어와야 돼요. 네? 요 말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본다면.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는 뭐냐? 결국은 원인 자체가 뭐니? 이게 중요해요. 원인이. 자, 실제 해볼게 이제. 수요부터 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옆에 분을 물어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러니까 말에 약간 어떤 이제 이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수요 무슨 곡선? 수요? 그죠? 우하향이죠? 그죠? 자, 이 말입니다. 최초 있는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살 어사가 있다는 거요. 이렇게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 있는가 하면요. 야, 이거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래프상에서 양이 이렇게 30개 정도 늘어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결국은 늘어날 것인가 그래프상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딱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프는 절대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있어. 또 하나 방식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해서 양을 증가시키는 방식이 있다고. 다시 해볼게요. 자, 말로 이렇게 많이 설명할 수 있죠. 양이 증가되는 방식. 가격이 어떨 때? 가격이 떨어질 때. 소득이 어떨 때? 인구가, 금리가, 이자가 같은 말이지. 세금이. 그죠?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말로 설명하지 말고, 이걸 그래프상 표시해보라는 거예요.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 조건입니다. 야, 너 그래프 절대 이동하면 안 돼. 그래프 상에 있는, 여기 있는 점들만 이동시키 이 양을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보니까, 요 점 오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점 A에서 점 B로 이동하면 양은 증가되는 거지. 설명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인 자체가 누구냐 보니까 쭉 가보니까 누구지? 이게 원인이죠. 그죠? 자, 이 말은 설명해볼게요. 가격이 변화하면은 곡선 자체가 이동하지 않고 곡선 상의 점만 이동해서 그 결과 누구만 이동했습니까? 누구만? 이게 무슨 양인데? 그죠? 수요량만 변하더라 이겁니다. 표현해 보니까. 자, 다시. 얘는 중량의 가격인데, 자, 앞에 써볼게요. 당해제와 가격.
당해제와 가격. 즉, 이 말입니다. 당해제와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변하죠. 변하는데 원인 자체 결국은 가격 때문에 곡선 자체 이동해서 양이 바뀌고 그 결과 수요량 변화 있는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곡선상의 이동 또는 수요량의 변화 쓴다고. 원인 누구 때문에? 가격 때문에. 자, 그런데 한 번 더. 만약에 요 가격이 고정돼 있더라도 사실 양 바뀔 수 있거든. 말로 해볼까? 집값은 고정돼 있는데 소득이 많아지면 수요 증가되지. 인구 많아지면 수요 증가되지. 세금이 인하될 때 또 금리가 인하될 때 등등등 뭐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변하더라 이겁니다. 실제 보니까. 그러면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요 점은 결국 양증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최초 있는 A에서 이렇게 C로 오게선 반드시 뭐 있습니까? 그래프가 이동해야만 양이 바뀌겠네. 그죠? 자, 가볼게. 양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기 현재 곡선 자체지? 곡선 자체가 이동해야만 양 바뀌더라. 그러면 현재 이게 무슨 곡선이지? 무슨 곡선? 수요 곡선이지. 수요 곡선이 변화해야만 뭐 있으면 양이 이동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다른 말로 보통 곡선 빼버려. 빼버린다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수요의 변화를 쓴다고. 그러면 현재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 되겠습니까? 가격 뭐요? 이외 요인이 변화하면 항상 곡선 자체 이동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시 공급도. 그러니까 내용이 결코 어려운 거 아닌데 자, 이게 현재 공급 곡선 무슨 곡선? 우상향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최초 있는 가격이 200원 되었을 때 내가 이만큼 만들 의사가 있습니다. 저렇게 만들 의사를 갖고 있는데 뭐라 있는가 하면 이것도 말로 설명하지 말고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양이 30개 정도 늘어난 방식을 가지고 그래프상 그려볼래? 라고 말하는 거라고. 물론 우리 말로 설명할 수 있죠. 공급량이 증가되는 방식은 가격이 올라갈 때, 생산비가 절감될 때, 금리가 인하될 때, 세금 등이 인하될 때 등등등 또 대출액이 많아지면 뭐 있습니까? 보면 공급이 증가된다고. 그렇게 다양한 말로 하지 말고 이걸 그래프상 표시해 보니까 첫 번째 뭐야? 너 절대 그래프 이동하면 안 돼. 그죠? 하지 말고 그래프상에 있는 점만 변화시켜서 이걸 양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가 뭐 있습니까? 그죠? 요 점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건 결국은 누구 때문에? 가격이지. 원인이 가격 때문에 그 결과 그래프 이동합니까? 그래프는 가만히 있는 거지. 곡선상의 점만 이동해서 그 결과 누구만 변화 있다? 공급량만 변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리해 볼까? 가격 때문에 공급량의 변화 있기 위해선 항상 곡선상의 점만 이동하는 거지. 다만 이건 공급량 변화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곡선상의 점의 이동 또는 뭐 다른 말로 공급량의 변화라고. 두 번째, 이제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을 변화시켜 보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집값은 고정되어 있으면 금리가 인하되든 세금이 인하되고 대출액이 많아지고 또 건물 만드는 단가가 떨어지면 공급량 증가하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말 같은 말이 뭐냐? 이렇게 가면 이 정도 점이 오면 되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 점에서 이렇게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프가 뭐 있으면 이동해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말은 공급량이 변화되기 위해선 곡선 자체가 뭐야? 이동한다. 현재 공급 곡선이지. 공급 곡선이 뭐 있습니까? 이동할 때, 변할 때 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말은 뭐냐 이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원인 자체에 따라 보면 답이 달라지네. 그래서 이래 보시라고. 당해제와 가격이 변화하면 이건 뭐라고? 곡선상. 같으면 수요이면 수요량.
공급의 공급, 양 변하지. 당의 저와 가격을 뺀 나머지 다른 게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건 뭐요? 곡선의 이동,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 쓰겠죠. 요거 마시면 돼. 우리 실제 시험 낼 때 곡선 자체를 곡선 자체 뭐 이동을 쓰기도 합니다. 하는데 때에 따라 이렇게 빼버리게 한단 말이고. 응? 그럼 항상 나왔을 때 뭐 있습니까? 뭘 보는 거면 얘는 반드시 뭐 들어야 돼? 상이란 말 들어야 돼. 또는 양이란 말 들어야 된다고. 응? 요거 뭐 구분하시면 돼. 이게 시험 거의 매번 나와. 근데 시험 나오면 거의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마 이런 것 같은데 보니까 출제위원도 맨 처음 우리 같이 처음 공부할 때 있지. 이 굉장히 헷갈렸을 거야 아마. 처음 공부할 때 우리 똑같이. 나도 그런 거 느꼈으니까. 그러면 우리 항상 이 출제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어렸던 게 있죠. 어렵다 생각했더니 항상 시험 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요건 딱 원인 가격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개 공부할 게 있습니다. 요거는 자, 증가 감소가 있는데 물어보자고.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 감소 요 표현은 양에 대한 설명입니까? 가격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건 뭐야? 이게 증가 감소예요? 표현할 때? 아니 이게 증가 감소예요? 네? 이건 증가 감소입니까? 이거 오르고 내리는 거 아니냐? 이건 상승 하락 아니야? 이걸 증가 감소합니까?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얘가 지금 증가 감소지. 그죠? 그럼 보세요. 항상 이 말 쓰거든 무조건 이건 양이 증가 감소되는구나. 이걸 먼저 하시라고. 그러면 자 보자고. 보세요. 이렇게 가는 게 증가 맞지. 양이 증가되니까. 그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그래프가 우측 가면 이게 뭐지? 우측 가면 뭐예요? 증가지. 반대로 이렇게 가면 뭐 됩니까? 점점점 양이 감소하는 거지. 그럼 좌측 간다 이게 뭐야? 이 결과는 감소지. 요건 잘하는데 문제는 공급을 사람들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자, 다시. 이쪽이 증가입니까? 아니면 이쪽이 증가입니까? 무조건 양이에요, 양. 이쪽 양이 더 증가되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은 공급이 증가되면 우측 이동이 증가입니까? 반대 이쪽이면 감소지. 양이 감소. 근데 이 공급이라는 사람들이 가끔 착각하는데 이쪽이 공급 증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 이겁니다.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지? 그런 착각에서 굉장히 사람 나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증가 감소는 중요한 말은 양을 따져야 돼. 양이 많은 쪽 우측 가는 곳 이게 증가야. 좌측 일본은 감소하네, 그죠? 보면 이쪽이 감소니까 보니까 양이. 근데 자 일단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에 이제 우리 3월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한 개 더 할 건데 요 뒤에 한 개 더 붙입니다. 자. 수요가 증가되면 점점점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지. 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위로 올라간다 이게 상 아니야? 상. 위니까. 그래서 이걸 다른 말 어떤 사람은 우상향 이동이 됐습니다고. 그래서 쓰기도 해요. 수요 감소 이쪽이지. 점점점 밑으로 떨어지겠지. 떨어진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좌하향 이동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시 공급이 증가한다 이 말은 점점점 밑으로 뭐하지? 떨어지지. 떨어진다 이 말은 뭐예요? 우하향 이동입니다. 공급이 감소한다면 점점점 위로 올라가지. 그죠? 이런 걸 우상향 이동인데 지금은 상이다 하는 하지 말고 요것만 요 표현만 우측 좌측만 기억하시라고. 응? 그래서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는 우측 이동, 감소는 뭐예요? 좌측 이동. 요거만 생각하세요. 우리 과거 29회 때 보니 시험 냈던 게 요걸 가지고 장난치기도 했어 사실은. 했는데 지금 하지 말라고. 지금은 하지 말고 한 3월 달 가서 다시 설명할 때 그때 가서 정리하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문제 갑니다. 다시 이건 핵심을 잡아야 돼요. 자, 여보세요. 무조건 원인 자체가 가격일 때는 뭐 쓴다고? 가격이라면 항상 뭐 나와야 돼? 이 말 나와야 돼. 네? 가격일 때는. 하여튼 가격 만드는 문제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요걸 또 들어면 안 돼? 상향이 들어면 안 된다고. 그냥 곡선 이동, 곡선 자체 이동,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 들어야 된다고. 요걸 기억해야 돼. 자, 지금부터 이게 꽤 중요한 거예요. 자, 거기 있는 8번부터. 자, 8번에 자, 원인 뭐요? 누구 때문에? 해당 주택 뭐 들어왔어? 가격 때문에 그 결과 수요량 바뀌었지. 원인 가격이지. 가격이 뭐 써야 됩니까? 수요 곡선 상이동이지. 자, 그 다음에 9번. 수요 곡선의 이동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핵심이 수요 곡선 이동은 곡선 상이동, 곡선 자체 이동. 곡선 자체지. 곡선 자체 이동 때문에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수요의 변화죠. 자, 그 다음에 10번. 뭐 들어왔습니까? 가격 이외지. 원인 자체가. 때문에 뭐 있습니까? 예, 공급의 변화하면 이거 뭐죠? 공급, 곡선이 이동한 거지. 상승 안 돼? 그죠? 자, 그 다음 11번. 11번. 원인 뭐 들어왔습니까? 소득이지. 소득은 분명히 가격 아니잖아. 가격 이외지. 그죠? 가격 이외가 되어진 결과 뭐라고? 수요량의 변화. 자, 12번. 원인 뭐 들어왔습니까? 네? 원인 가구수 아니야? 가구수지. 가구수란 건 가격 아니지. 가격 아니면 이거 뭐 다른 뭐 있습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 변화율이고, 또 뒤에 뭐 아파트 가격은 가격이지. 가격이 뭐요? 수요량의 변화.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 자, 그 다음에 13번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 보시고 뒷장에 15번 가볼까? 15번. 자, 15번. 이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앞에 뭐 달았죠? 15번. 담보대출 금리 나 있지. 담보대출 금리 때문에 수요량 바뀌었지. 원인 가격 아니지? 이게 뭐라고? 곡선 자체 이동이고, 금리가 하락되면 수요 증가 감소. 금리 하락은 수요 증가 감소. 수요 증가지.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수요 증가면 뭐요? 원칙은 뭐요? 우측 이동이지. 우리 과거에 나왔던 이 말 대신 뭐 있어요? 이렇게 시험 나온 것도 있다고. 일단 이건 맛배기입니다. 다음에 알 거니까 일단 거기서 뭐 있습니까? 그 우다 자사지 말고 지금은 기억할 게 뭐예요? 요거 맞아. 우측 이동 쓰는 저 옆에. 거기다가. 답은 요거요. 근데 지금 그거 하지 말고 우측 이동만 써놓으세요. 곡선, 수요 곡선 자체에서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자, 일단 여기까지만 어려보시고, 그럼 책의 내용 가볼까요 이제? 자, 책 가볼게요. 84페이지 양갈로 1번요. 자, 수요량 변화 원인 뭐요? 당해, 재화, 가격 나 있지. 밑줄. 자, 첫 줄 쭉 가서 그 다음에 수요 곡선 내에서 점의 이동 밑줄. 수요 곡선 내에서 점의 이동.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우리 한자로 내란 말과 있죠. 상이란 말은 다른 거예요. 네? 이 말은 보세요. 이 말은 수요 곡선 내는 수요 곡선 아니란 말 뜻이거든. 그래서 쓰지 말고 그거 좀 잘못된 표현이니까 그 말 대신 이걸 바꾸라고. 내 대신 상.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 이라고 써야 돼.
두째 줄 맨 앞에 이를 갖다 뭘 한다고요?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 갈로 2번 수요의 변화. 첫 번째 줄 나있죠? 당해 재와 가격 이외 요인 때문에. 그 다음에 두째 줄 맨 앞에 곡선 자체 이동. 세 줄 제일 끝에 뭐 이를 갖다 뭘 한다고요? 수요의 변화를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다시 공급도. 자, 공급도도 보시는가 하면 92페이지. 92페이지. 큰 3번, 갈로 1번. 공급량 변화. 원인. 첫 번째 맨 앞에. 예, 당해제와 가격 밑줄. 쭉 가서 공급. 자, 곡선 내에서의 점의 이동. 그 내란 말 대신 상으로 바꾸시고. 두째 줄 맨 앞에 이를 갖다 뭘 한다고요? 공급 양의 변화죠. 자, 그 다음에 갈로 양갈 2번 갑니다. 2번 보니까 공급의 변화도 맨 앞에 첫 번째 줄 당해 재와 가격 이외 요인 밑줄. 두째 줄 맨 앞에 곡선 자체 이동 밑줄. 셋째 줄 제일 끝에 뭐 있습니까? 공급의 변화. 이런 말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쉽다고 사실은. 원인이 가격일 때만 곡선상 또는 수요량, 공급량이고 가격을 뺀 나머지 몽땅 다 뭐 있습니까?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죠. 요거 마시면 돼. 그래서 얘는요. 우리 아까 문제 봤지만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지.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이거 모르면 우리 이번 시간 앞서 했던 다 말짱꽝이야. 왜? 이거 모르면 결국은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자, 두 번째. 근데 지금 우리 이거 지금 모른다 해서 너무 이 큰 스트레스 쌓이지 말고 있죠. 앞으로 계속 이만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시험 칠 때 이거 한 20번 이상 할 거거든. 설마 기억하겠지. 그죠? 자, 네 번째. 수요 또는 공급 결정 요인. 자, 보세요. 이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 그 결과 수요이든 공급이든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요걸 항상 묻고 자는 거예요. 문제에서. 첫 번째 수요부터 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수요가 증가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봐보죠. 자, 첫 번째 소득이 어떨 때 인구가 어떨 때 그죠? 세금이 어떨 때요? 금리가 어떨 때? 자, 그런데 좀 조심할 게 두 개. 요 두 개는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요겁니다. LTV 또는 DTI가 DTI. 우리 LTV라는 건 저기 뭐야? 대출 비율 이 말이에요. 네? 융자 비율. 나중에 알 건 LTV는 대출 비율, 융자 비율 뭐 등등 있는데 요건 총 부채 상환율입니다. DTI는. 지금 그냥 넘어갈까? 설명드릴게요. 우리 항상 영어에서 T가 나오지. 나오면 무조건 갖다 뭐 있습니까? 이렇게 슬래시 하시라고. 이 말은 뭐예요? V분의 뭐라고? L이에요. 이게 V는 뭐냐? 밸류. L은 론이야. 밸류가 뭐야? 부동산 가격분의 뭐요? 대출이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걸 학자들만 꽤 많이 용어 쓰는데 이거 나중에 알니까 대출 비율,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담보 비율 뭐 굉장히 많은 용어 쓴다고 이거 갖다가. 이거 항상 영어 약자 뒤에 써주게 돼 있어요. 왜? 다 똑같은 말이 이거. 다만 여기서 나중에 하겠는데 부채 비율은 아니야. 이 용어는 이 용어 따로 있습니다. 우리 투자에서 할 거예요, 제가. 그러면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액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DTI가 뭔가 하면 DTI가 얘서 할 거예요. 슬래시 하면 되겠지. 뭐 분의
그지? I는 뭐요? 소득. D는 이걸 갖다가 원리금 상환액. 저걸 필요 없어. 뒤에 할 건 나중에 할 거니까.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총부채 상환율입니다. 표현 자체가. 그러면 자 보세요. 보세요. 여기 60%일 때하고 80%일 때 부동산 가격 10억. 60%면 돈 얼마 빌려갑니까? 6억 빌려갈 수 있지. 80% 얼마 빌려갑니까? 8억이지. 뭐 대출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합니까? 부동산 여력은 높아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말 나고도 무조건 생각할 때 이건 대출액. 여기서 대출액. 여기서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이 값이 올라갈수록 부동산 수요는 증가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대체 투자 대상. 부동산 대신 투자할 때 생각 뭐 있습니까? 은행이나 주식 같은 거지. 그죠? 주식이나 이런 게 좋아지면 부동산 투자하겠습니까?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주식이지. 얘가 기분 나빠야 되지. 그죠?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불황일 때. 그러니까 연말 딱 나온 순간 뭐 있어? 우리 생각할 때 주식은 이래서 주식은 생각해버려. 무조건. 응? 이럴 때 부동산 수요 증가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 다른 건 앞에 내용은 금방 이해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런데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한 게 있네요. 자,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되는 분들이. 볼게요. 네, 가격이 올라갈 때 부동산 수요는 다시 가격 상승이 기대되거나 예상이 되어진다면 부동산 수요는 이거 잘 구분하시라고. 자, 가볼게요. 보세요. 가격 올라가면 수요 뭐합니까? 집값 비싸대. 수요 뭐해? 그죠? 그런데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라 예상된대. 수요. 그럼 철저하게 이 부동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꾸 생각할 때 우리 내가 산다, 이용한다 생각하지 말고 투자해, 투자. 괴로운 과목에서. 투자 목적이라고. 앞으로 집값 올라갈 예상된대. 집 살 거야 말 거야? 사지, 그지? 그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예, 가격이 올라가게 예상되면 수요 증가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원인 자체가 뭐야? 예? 원인이 뭐냐고 지금? 가격이지. 가격이면 요거 뭐 있으면 곡선상 곡선 자체. 곡선. 원인 가격, 지금 가격. 상하이동이지. 그죠? 얘는 이 원인이 가격입니까? 아니면 예상 또는 기대입니까? 이게 포인트야.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란 말이야. 예상 또는 기대니까. 그죠? 그럼 이건 뭐요? 곡선 자체 이동이죠. 요 구분 잘 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요. 이걸 시험을 여러 번 시험 내더라 이겁니다. 응? 이거 혼내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자, 일단 뭐 그래프에 대한 설명 제가 3월 때 설명드릴게. 두 번째, 다시 칠판 보고 보시고. 소득이 올라가면은 우리는 수요가 뭡니까? 그런데 거꾸로 수요가 감소인 것도 종종 존재하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종종. 자, 다시 해보자고. 소고기, 돼지고기, 40평, 20평 아파트.
내 연봉이 올라가면 소고기, 돼지고기 어떤 걸 많이 먹습니까? 이게 증가되겠죠, 일반적으로. 그 상당히 이 양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실제 보세요. 네, 소득이 올라가는 무조건 수요가 증가되는 거 아니라고. 감성이 돼 있지. 이 둘 중에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여기 좋은 거지. 이걸 우등제 쓴다고. 이거 불리한 거지. 이런 걸 열등제라 쓴다 쓸 때. 그러면 자 다시요. 우리 일반적인 상품들은 대부분 다 소득이 올라오면 수요 증가되겠지. 일반인 상품이 뭐냐? 정상제. 그러니까 정상제인 것과 우등제인 상품은 결국은 될 것이고, 또한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열등제 있는 상품은 거꾸로 그 양이 줄더라 이겁니다. 이건 큰 의미 없이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 사실은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관제 또는 관련제. 그러니까 어떤 두 개 있는 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해볼게요. 우리 콜라 가격이 올라가면 사이다에 있는 수요량에 영향 주겠습니까? 주겠지, 그지? 자, 다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면 휘발량에 영향 주겠습니까? 주겠다죠. 그 두 개 어떤 제가 연관성 갖고 있는 거지. 결국은 이 연관은 두 제가 어떤 연관성이 하는 건데, 그 연관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대체제란 것과 이 보완제가 있어요. 내용 굉장히 쉬운데 조금만 실수하면 틀리기 쉽다고. 이건 대체제란 건 대신하는 물건 아닙니까? 그죠? 콜라 대신 사이다, 커피 대신 뭐 다른 차 같은 거, 그죠? 소주 대신 맥주. 이런 보통 좀 뭐 있습니까? 이게 대체제라고. 대체제 말씀 기본적으로 두 개 있는 제한데 둘 중에 한 개 선택한다는 거지. 요거 대신 요거 선택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대체 나면 제일 중요한 한 개 선택의 폭입니다. 자, 보완이라는 거 두 개 있는 재화가 결합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자동차와 휘발유, 커피와 설탕, 술과 안주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대칭 이제 개념 파악됐어요. 그럼 요 둘 관계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대체 보완이지. 요건 무슨 관계예요? 대체죠. 조금 설명이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대충 개념 파악돼서 가볼게요. 이제 자, 첫 번째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대체제가 있는데, 그다음에 C와 D는 여기에 보완 관계입니다. 보완제. 자,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체 관계에 있는 A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있는 B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보완 관계에 있는 C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있는 D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항상 묻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 문제 푸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지만 여러분 항상 문제 풀 때 제가 해보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방식은 양끼리 모든 걸 비교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항상 주어진 조건이 가격만 주어지니까. 그래서 모든 걸 항상 양끼리 비교하면 다 풀리게 돼 있다고. 근데 아까 했지만 대체란 건 둘 중에 선택이 다 문제지. 이 말은 한 개 선택, 한 개는 포기라고 보세요. 둘 다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면 요거 안 산다 생각하라고. 얘 안 사면 얘 산다 생각하셨는데. 그러면 가볼게 이제. A 물건 가격 올라가면 A 물건 사 안 사? 안 사면 B 물건 사야 되지. 산다 이 말은 수요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 다시 카스란 맥주, 화이트 맥주가 있는데 카스 맥주 가격이 올라가면 카스 안 사는 대신 화이트 사는 거지. 그 말이에요 이게. 보완이란 건 항상 같이 움직여. 요거 사면 사야 돼. 안 사면 안 사야 된다. 이렇게 가시라고. 그러면 보완제에 있는 C 물건 가격 올라가면 C 물건 사 안 사? 그러면 D도 안 사는 거지. D에 대한 수요 감사하는 거지. 즉 자동차 가격, 차값이 올라가면 차를 안 사는 대신 휘발량도 뭡니까? 줄지. 그죠? 이렇게 보시라고. 내가 해보는 게 가장 빠른 방식이 뭐냐? 이 하나 방식이에요. 오히려 이거 입에 뭐 가격까지만 같이 문제 뭐 따진 사람이 있던데 하면 훨씬 복잡해져. 그러니까 딱 한 개만 움직이시라고. 근데 이때 이거 참 잘 알고 있는 데 있죠.
굉장히 많이 실수합니다. 뭘 실수하냐니까 이래 한다고. 자, 보세요. 문제를 나오거든.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당해재와 수요는 있습니다. 내면요. 항상 시험 내게 돼 있어요. 내면 어떤 착각인지 압니까?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느낌 왠지 당해재와 요 A자 있는 수를 묻는 느낌이 딱 든단 말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응? 그게 아니란 거야. 항상 뭔가 하면 당해란 게 누군 얘기 당해야. 응? 이게 나라고 생각하라고. 대체라는 건 벌써 나 아닌 상대편 이 각이 변하면 내가 어떻게 바뀔까 다시 보는 거라고. 절대 여기 있는 요 물건에 대한 양을 묻는 게 아니라 당해자가. 이걸 착각하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푼다고. 요걸 갖다 그 물건에 이렇게 푼다고. 요걸 나는 이렇게 한다고. 번역할 때. 그러면 그 물건 가격 올라가면 그 물건 안 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번역한다 항상. 이러면 절대 혼돈 안 생겨. 근데 자꾸 있죠. 이렇게 번역하면 이 물건, 여기 A 물건 양은 어떻게 될까 착각하는 게 많습니다. 이걸 조심하라고. 이것만 조심하면 문제 다 풀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꼭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이 내용은 공급은 실제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공급도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공급량이 어떻게 바뀔까 따져보는 건데, 자, 가볼게요. 이제 얘도 이 공급은 실제 시험에 딱히 낼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공급자 항상 이 물건 만들어주면 따라서 나한테 떨어질 수 있는 이윤 자체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우리 기술이 진보, 이거부터 할까? 생산비가 어떨 때 공급 증가입니까? 떨어질 때지. 우리 생산 요소 3요소가 노동, 자본, 이런 토지 같은 게 있지. 그중에 중요한 건 노동에 대한 대가가 뭐지? 임금이죠. 그죠? 또한 같이 자, 쭉 가볼게요. 뭐가 있는가 하면 기술이 진보될수록 그만큼 생산비 절감되겠죠. 또한 세금이 어떨 때? 금리가 어떨 때? 우리 금리를 제가 앞으로 I 했을게요. 설명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잠시 이 대체재 보완제도 공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거든. 이 내용도 있지만 우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경제학 시험이 꽤 많습니다. 경제학 시험 어디 치는가 하면 7급 공무원, 5급 행실한지 사실 몽땅 다 시험 치거든. 그런데 이게 시험 꽤 많이 나오는데 대체재 보완제 가지고 공급과의 장난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시험이든지. 비록 연관성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 이 대체재 보완제 사실 수요가 중요한지 공급은 큰 의미 없거든. 그래서 이 말은 그냥 수요만 공부하시 공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에 설명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제 7월 달 갔을 때 한번 설명할게. 설명은. 내용 논리는 똑같은데 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은 실제 내용 시험 낼 게 별로 없단 말이게. 요거 다야. 요까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건데요. 자, 13번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자, 수요 변화 요인을 가져오지 않는 것. 자, 칠판 다시 칠판 보시고 보세요. 칠판. 왜 카메라 안 따라와? 자, 보시고 수요 변화 이거지. 그죠? 요인이 아닌 건 요 답 아닙니까? 아닌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요 변화 요인이 아닌 걸 딱 묻는 순간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요걸 묻는 거라면 답은. 답은 뭐예요? 아닌 거니까 수요량 변화 묻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결국 답은 뭐예요? 당해저 가격이지.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나 같으면 거기 있는 3번 가지고 여기 보세요.
자, 답을 이거 할 겁니다. 1번 아파트 가격, 2번 빌라 가격, 3번 단독주택 가격. 이렇게 시험 내겠다고. 아까 배웠을 때 뭐 있습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 가격이라며. 가격인데 앞에 뭐 붙어 있어? 당해 재화 가격이지. 그 앞에 문제에 뭐가 나 있어? 물건 무슨 물건인데? 아파트지. 뭐 당해 재는 뭔데? 아파트야. 이건 답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빌라는 저기 뭐 있습니까? 단독성 틀릴 거 아니에요. 이거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 또는 저기 뭐 있습니까? 공급량의 변화 또는 곡선상 이동은 이 원인이 가격인데 정확한 말은 당해제 가격이야. 그 당이랑 항상 앞에 지문상 답이 나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지? 그걸 좀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답은 무조건 아파트 가격이지. 그죠? 거기 현재 미연번이 왜 안 됩니까? 미연번. 기대란 거 이건 자 요거 묻는 거 아니야? 기대란 건. 그죠? 기대는 결국 다른 말 뭐 있습니까? 예. 요건 수요의 변화 묻는 거지. 그죠? 요걸 좀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14번 문제. 아파트와 단독 관계는 무슨 관계? 대체제다.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 아파트 사 안 사? 안 사면 이 대체는 한 개에서만 선택한 나머지 포기하지. 그럼 결국은 아파트가 올라 아파트 안 사면 단독은요 산다. 수요 증가지. 지금 여기까지만. 좀 더 가면 이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아진 만큼 집값은 올라가 떨어져. 응? 살로 많잖아. 집값 올라가. 상승인데 이건 다음에 할게. 지금 하지 말고. 자, 뒷장에 16번 거래세가 인상되면 수요는 증가 감소? 하향이지. 증가 감소지. 감소란 건 상향 이동, 하향 이동. 자, 지금은 이거 하자고. 자, 요거 할게. 수요 감소는 뭐야? 좌측이지. 영어 하자고. 좌측 이동. 수요 감소니까 좌향 이동이죠. 17번 공법상 규제 부동산의 중과세 금리가 올라가. 자, 다시 공법상 규제가 심하면 수요 감소지. 저 중과세 세금 이 과세는 뭐 있습니까? 수요 감소지. 금리 올라가면 수요 감소지. 주가 올라가면 수요 감소지. 대체 투자 대상 호황이란 말은 주식이 호황이지. 수요 감소지. 그죠? 자, 19번부터 문제 할게요. 19번 나와 있는 게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이 올라갔지. 공급 감소지. 요걸 갖다 뭐 우리 18번처럼 시험 낼 수 있어. 18번. 자, 그 말이 뭐냐 이 말입니다. 물어보자고. 자, 잠시. 집값은 변화 없더라도. 거기 뭐 있습니까? 자재비 값이 올라가면 공급. 집값 변화 없는데 자재비 올라갔는데 공급 감소지. 우리 이렇게 시험 낸다. 거꾸로. 이렇게 딱 내면 딱 막히는 뭐가 거기는 자재비 올라갔는데 집값 변화 없대. 그건 사람이 장스럽다고. 원칙 이 말이죠. 집값은 변화 없는데 자재비 값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공급 감소지. 자, 그다음에 20번 수요가 감소인 요인 묻습니다.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 증가지. 거래세 인상하면 수요 뭐지? 감소고. 대출 금리 하락하면 수요 증가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는 수요 감소지. 그다음 미연번에 가격 상승 뒤에 기대가 붙으면 수요 뭐의 증가지. 답은 두 개죠. 리얼. 자, 그런데 우리 맨 뒷장 가보니까 20번 그 답이 잘못됐어요. 답지 20번. 리얼 두 개요. 답이.
자, 21번. 21번. 지문 읽어보시고. 자, 문제 푸는 요령 칠판 보시고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가격 양을 써놓고 그 퍼센티지는 의미 없습니다. 증가 감소 중요한 거지. 자, A는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 B는 수요가. C는 수요가. 칠판 보고. 그럼 A 물건가 올라가면 A 물건 사 안 사? 요건 사고 안 산 거지? 얘 사면 얘 안 샀지? 요건 무슨 관계? 네, 대체. 얘 안 산 거지? 무슨 관계? 여기 가라고. 문제 풀 때.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했던 걸 책을 보면 할 건데 지금 칠판 보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앞에 보니 뭐 나와 있습니까? 곡선, 상, 곡선 자체를 구분하셔야 되지. 곡선, 상 같은 말이 뭐야? 수요이면 수요량, 공급이면 공급량 들어봐야 돼. 그거 200 곡선상 대신 곡선 이동 또는 곡선 자체 이동은 수요 또는 공급에 변하지. 구분 기준은 뭐요? 당해제와 가격이지. 여기 제일 중요한 거요. 두 번째, 여기 요 말이 있지. 대체제 보완제. 무조건 양끼리 서로 비교하는데 대체는 한 개 선택, 한 개 포기야. 보완은 같이 움직이는 거지. 이걸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말이 있지. 요거 하고 이런 건 좀 틀리기 쉬운 게 좀 정리하시는 거야. 나머지는 금방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 책 가보죠, 이제. 자, 책에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요. 85페이지. 자, 양갈로 4번 수요의 변화 있죠. 그죠? 박스. 그 수요 증가인 거 할 거예요. 1번 인구 증가 수요 증가죠. 2번 소득순위 향상 수요 증가죠. 3번 기호, 즉 선호도 높을 수요 증가입니다. 4번은 꼭 기억하셔야 되지. 자, 해볼까 이제.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자, 번역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 물건 나라 해야 돼. 대체가 올라가면 그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 안 사지. 그럼 나는 산다. 이건 수요 증가지. 그래 번역하셔야 돼. 보완제 가격이 하라고 뭐 있습니까? 그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 그 물건 사니까 나도 산다 이 말이지.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 금리가 인하될 때, 세금 등 인하될 때, 규제가 완화될 때 수요 증가죠. 6번 기억하셔야 되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되면 그만큼 수요 증가되지. 그 다음에 뭐 7번, 8번 대체 투자 대상이 이 말 나오는 순간 주식이 뭐 수익률이 떨어지면 뭐 부동산 수요 증가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11번. 자, 11번 보니까 대부 비율, 이 말은 LTV, DTI가 이 말 나오는 순간 대출액은이라 번역하시라고. 자, 수요 감소는 결국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우리 책에 보니까 86페이지입니까? 보충학서. 자, 여기 2번 대체제 보완 점 다시 해보죠.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첫째 줄 끝에 가볼까요? A제와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은 그 물건 가격, 그 물건 안 사기 때문에 거기 B제와 있는 수요만 증가되겠죠? 사는 거지? 어려보시고 동그라미 2번 보완제. 자, 보완제를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셋째 줄. 자, 끝에 A, B 두 제와 보완 관계. 다시 세 줄 맨 앞에 A 제와 가격이 올라가면 그 물건 안 사겠지? 그런 결과 B 물건이 뭐야? 안 산다 이 말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건 두 제와 무슨 관계? 보완 관계죠.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있는 그 부동산 수요는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은 쭉 넘어가세요. 다 필요 없으니까. 자, 자, 93페이지 갈로 4번 부동산 공급 변화. 93페이지.
3페이지. 박스는 공급 증가 있지. 자, 거기서 그냥 가볍게 하죠. 1번 기술 수준 향상, 2번은 기술 진보 있는 거죠. 2번 생산비 하락이 뭐 있습니까? 예, 공급 증가죠. 3번은 그냥 넘어가라고. 4번 가볼게. 금리가 인하되고 세금 등이 인하되고 규제 완화면 공급 증가요. 그런 것까지 딱 3개만 기억하시는. 나머지 보지 말고. 자, D장 가볼게요. D장에 설명 많지만 쭉 넘어가서 95페이지. 자, 95페이지. 부동산 공급. 자, 첫 번째. 여기 보세요. 공급에 대한 종류가 여기 2개 있습니다. 맨 먼저 물리적 공급이 있고 그 반대 경제적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 물리란 거 우리 아마 지난주에 했지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있지. 그 자연적 특성 같은 말이 곧 이게 물리예요, 물리. 그럼 결국은 여기다 근거를 보시는데 우리 자연적 특성 중에 공급이란 건 절대 증가돼 안 돼. 안 되지. 그 말 같은 말이 뭐지? 부정성 때문에 항상 공급 곡선은 절대 사람들은 이 물건 만들 수 없는 결과 그 양 항상 한정돼 있지. 그죠? 한정돼 있더라. 이게 무슨 곡선? 수직 곡선이에요. 오늘 마지막 시간 할 건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합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란 말 씁니다. 이걸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 공급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창원시 외곽지역 가보니까 여기 있는 땅이 요만큼 주거, 요만큼 농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면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농지 중에 일부 땅을 이렇게 주거로 전용시키지. 그죠? 그렇지만 전체 있는 땅은 늘어났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특정한 용도층을 보니까 이 양이 이렇게 뭐 있습니까?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죠? 이게 무슨 곡선? 우 상향이지. 자, 이 말은 특정한 용도란 건 다른 말로 용도 뭐 때문에? 다양성 때문에 경제 공급량은 증가 또는 감소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 우리 기간적 개념, 즉 단기란 말과 장기란 집어넣어 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 단기, 장기 차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기, 장기는 기준이 몇 시간, 몇 년, 몇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분 기준인 겁니다.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면 장기.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량만 취급되면 단기입니다. 자, 다시. 요 분필 만드는 게 하루 1시간만 만들 수 있어요. 뭐 1시간 이전이면 이건 단기야. 1시간 이후면 장기라고. 집을 짓는 게 1년 걸린대. 1년 이전은 단기, 1년 후는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이 중요한 거 아니야.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래 말래 그 기준이라고. 알겠죠? 시간 개념 따지지 말고. 그러면 이 단기란 건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량만 취급하는 거지. 그런 결과 현재 있는 물량만 취급하면 공급량 증가됩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공급량 한정돼 있다 이랬습니다고. 근데 일부 학자는 이 말도 맞지만 단기란 것은 단지 신규 물건만 만들 수 없는 거지 기존 주택은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 주어진다 해서 약간 정도 공급 증가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 이겁니다. 둘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건 그렇지만 반대로 장기란 건 뭐 있습니까? 신규 물건 만드는 충분한 시간 주어지니까 훨씬 더 이렇게 완만한 곡선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 단기는 기울기가 급경사 완만. 장기는 여러 가셔야 돼. 이 급경사인 건 오늘 마지막 시간 알겠지만 이걸 다른 말로 비탄력적이란 용어 써.
얘를 뭐라 한답니까? 탄력적이란 용어 쓴답니다. 이런 구분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자, 그럼 이래 가시라고. 물리 공급 반대 뭐요? 경제. 그 다음에 단기 반대 이래 항상 하시라고. 비교할 때. 한 개만 더요. 두 번째. 요까지만. 만약에 부동산 공급자가 일반 경제재 물건 만드는 공급자 똑같으면 이 말 용어를 쓸 필요 없다고. 그지? 그럼 첫 번째. 일반 재화 만드는 공급자와 부동산 만드는 공급자 공통점이 있어. 자, 이 분필 만드는 생산자가 공급자 맞지? 그 집을 만드는 생산자 누구지? 건축업자지. 걔도 공급자지. 그러니까 공통점은 일반 재화이든 집을 만드는 뭐 있습니까? 사람이든 어쨌든 생산자, 이걸 보통 건축업자 또는 뭐라는가요? 그 개발업자인데 얘도 공급자인데 한 개 특징은요. 일반 재화들과 다른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잠시 우린 집을 사가지고 취득해서 운영 후에 처분하거든요. 집을 살 때는 수요자 공급자, 팔 때는 수요자 공급자. 그러면 분필은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분필 없잖아. 그럼 이 말은 소모성 재화인 일반 재화들은 대부분 다 뭐 있습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아주 명확하게 딱 구분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집이란 놈은 오랜 기간 이용되는 내구재이다 보니까 산 놈이 나중에 뭐 하지? 처분하지. 그럼 요 놈이 나중에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동산 공급자 딱 태어난 순간 뭘 쓰는가 하면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뭐요? 공급자 된다. 이 말이 반드시 태어나야 돼. 이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죠? 이런 거 정리하시면 돼. 자, 그러면 책 내용 책 가볼게요. 자, 책에 보니까 95페이지 양갈로 1번 부동산 공급 유형, 갈로 1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 경제 공급 있죠?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물리적 공급은 두째 줄 부정성 밑줄, 셋째 줄 뭐라 했어? 두째 줄 끝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또 물리적 공급은 수직 형태로, 그다음 뭐 있습니까? 완전 비탄력 밑줄.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경제 공급. 자, 경제 두째 줄 끝에 용도 다양성. 그래서 세 줄 끝에 경제 공급 가능하다. 그다음에 네 줄 맨 끝에 우상향. 이런 말만 기억하시라고. 뒷장 가볼게요. 뒷장 96페이지 큰 2번 갈로 2번 신규 기존 공급 있죠? 하지마, 보지 말고. 갈로 3번 단기 장기 나 있죠? 동그라미 1번 단기 공급은 하나 둘 셋 넷째 줄 제일 끝에 뭐 있습니다. 단기 공급 곡선 기울기는 급하게 된다. 자, 동그라미 2번 장기 공급 하나 둘 셋째 줄 끝에 장기 공급 기울기는 단기 공급 곡선 기울기보다 완만하면 뭐요? 탄력적이 된다. 이런 말만.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다시 어디 가는가 하면은 요 갑니다. 90페이지 양갈로 5번 부동산 공급자 나있지. 그죠? 나오는 순간 가장 중요한 말이 있을 거예요. 첫째 줄 끝에 부동산 공급자는 생산 건설업자나 개발업자 같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누구도 포함된다고? 기존 부동산 소유주 포함된다 밑줄. 그 말 핵심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끝 수요 공급. 근데 수요 공급은 이번 시간 했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아닙니까? 곡선상 곡선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대체 보완제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요 내용 기억하시고, 그지? 부동산 공급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라고. 자, 보려보시고 좀 쉬었다가 균형 시작 할게요.